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머님들 고민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이 고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 한자 꼭 해야 되나요? 네. 뭐 한글 잘하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한자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자를 언제 하면 시기상 좋은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 한자 꼭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꼭 해야 되는 이유 제가 4가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좌우뇌를 골고루 발달돼. 우리 사실 두뇌 개발이, 두뇌 발달된다, 머리 좋아진다 그러면 어머님들 뭐래도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때 해주시면 좋은 게 좌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자가, 제가 다음 거 먼저 보여드리면요, 한자가 상형 문자로 돼 있어요. 상형 문자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표의문자예요. 네, 뜻이 있는. 우리 한글은 표음문자잖아요. 소리로 표현하는 문자고, 얘네는 한자는 표의예요. 네, 겉은 표시도 되어 있지만 뜻이 나타나는 한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좌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우뇌는 이미지의 뇌예요. 그리고 좌뇌는, 네, 그리고 문자의 뇌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뇌랑 이미지의 뇌가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좌우뇌가 동시에 같이 자극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자가 그렇다는 거죠. 한자 왜냐면요, 제가 얘가 해 일자를 보면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어디가 자극된가요? 우뇌가 자극이 되었죠. 우뇌가 쫙 자극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해 일이래. 그러면 뭐 어때요? 언어의 뇌, 그죠? 언어의 뇌인 좌뇌가 자극되는 거죠. 나무를 보고 아이가 나무의 이미지를 탁 떠올렸어요. 그랬는데 우뇌를 자극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어 학습의 뇌, 언어의 뇌가 나무, 목 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좌뇌가 싹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뇌, 좌뇌가 골고루 발달되는 게 바로 한자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켜주시면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학년이 지나면요, 우뇌가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우뇌가 떨어지고 좌뇌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의 뇌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되게 쉬운 한자예요. 얘는 새 모양이고 좀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뇌 이미지로 찍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우뇌가 발달한 애일수록 새 조자를 훨씬 쉬워해요. 그런데 어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애들은 낯으로 보죠. 네, 학습으로 보고 낯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쉽지만 얘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우뇌, 좌뇌, 네,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어렸을 때 시켜주면 좋다는, 네, 힌트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휘력이 발달된다. 자, 보세요. 뇌졸증일까요? 뇌졸증일까요? 네, 뇌졸증. 갑자기 누가 쓰러지셔서 뇌졸중이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어머님도 대답하셨나요? 네, 얘가 B, 얘가 동그라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지금 마칠 조절이거든요. 뇌가 죽어가는 중인 거예요. 맞춰지는 중인 거예요. 끝나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예요. 증상이라는 말보다는, 네, 뇌가 맞춰지는 중간이다, 중간이다,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뇌졸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휘력 굉장히 중요하게, 네, 한자가 자극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비인후과가 무슨 뜻이니 물어보세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네, 한자를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게요, 귀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이 눈은 뭐야, 엄마? 목구멍이야. 목구멍이 있냐? 그죠? 목구멍 후.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귀, 그리고 코, 그리고 목구멍, 목이 아팠을 때 가는 곳이 그런 병원이야. 이런 식으로 어휘력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목마는 나무로 만들어진 말, 왕자는 왕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은 공부가 쉬워진다. 네, 아이들이요,
3학년 때부터 어려워하는 과목이 사회과학 과목이에요. 사회과학, 그리고 국어도 좀 이제 어려워지긴 한데, 어휘 자체가 어려워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휘가 어려우면요, 아이들이요,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이 돼요.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한자를 알면요, 제가 이따 예를 들으겠지만, 암기 과목이 무엇이 되느냐? 이해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기 과목을 슬슬 이해할 수 있게. 어휘 자체를 한자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80% 이상이 한자어예요. 고급 학습 어휘의 8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자를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요거의 예는 이따가 제가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든다 그래요. 아이들이요, 학년이 지나면서 책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휘 자체가 어려워요.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영어 책 같은 경우 어때요?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못 읽겠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학년이 지나갔는데 습관을 안 들여준 것도 있지만 책이 재미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휘력이 80%라고 생각해요. 어휘력이 떨어지면서 책은 어휘력이 올라가는데 나는 어휘력이 그대로야. 어휘력이 그러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책이 재미없어요.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재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꼭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한자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한자 꼭 시켜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형 문자 말씀드렸고요. 제가 국어 과목을, 암기 과목을 이해 과목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이게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예요. 국어 교과서인데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인데 제가 한자만 더 동그라미 쳤어요. 한자만 동그라미 쳤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이게 막 일회용품, 뭐 일회용, 뭐 터전, 이런 어휘 자체를 이해 못하면 국어 공부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어휘 자체가 한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시켜주시면서 한자에 대한 이해를, 어휘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수학 볼게요. 모든 과목에 제가 다 접목을 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이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거를 이해하느냐 암기하느냐예요. 자, 직각 90도, 직각 90도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고두직자를 하나만 아이가 못 써도 되거든요. 고두직자만 알면, 아, 곱게 서 있는 각.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각이라는 거예요. 90도가 안 되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 외우다가 나중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네, 둔각이나 헷갈려가지고 꼭 틀려요. 이거는 날카로울 예자를 써요. 즉, 90도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끝이, 각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날카로워져. 그러면 반대로요, 얘는요, 무딜둔자를 써요. 무딜둔자. 그러면 얘는요, 90도가 넘잖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0도가 되면요, 어때요? 평평해서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상수, 계수 이러면서 학년이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사회 과목 볼게요. 사회 과목은요, 아이들이 딱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이걸 못 외워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제가 이해 과목을 말씀드린 게, 이거 정약윤학이 만든 거중기인데요. 이거 주관식에 나오면요, 꼭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건 더 어려워. 앙부일구. 네. 이거 외우기도 어려워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해시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한자로 떼면은 이게 모르냐면, 무거운 것을 드는 기계예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자예요? 들 거, 무거울 줄, 기계 기자예요. 무거운 것을 드는 기계라는 거예요. 이 어휘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앙부일구냐면 이거는 우러를 앙자예요. 못 써도 되거든요. 뜻만이. 우러를 앙, 그리고 이거는 가마부, 그리고 이건 해일, 그리고 이건 그림자구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마가 하늘을 보고 우러르고 있어요. 이러면서 해시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자를, 가마가 하늘을 우러러, 네, 누워있는 거를 그림자로, 해의 그림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계 같은 거예요. 앙부일구 이렇게 쉬운 말이에요. 그거 말고 자경루라든가 이런 어려운 말들이, 추국이,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이거 꼭 우리 문제 나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접안, 눈이 접하는 렌즈예요. 눈이 접한. 그러면 조동나사는 뭐냐면요, 급할 조자예요.
급하게 대충 한번 돌리고, 이거는 세밀한 미자예요. 아주 미세하게 돌릴 때. 셈이 급하게 돌리고, 이거 보세요. 크잖아요. 급하게 돌리고, 작게 돌리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대물 렌즈.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대하는 렌즈예요. 접안 렌즈.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뭐를 배워야 된다?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공부하면서 주의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아를 한자를 그림처럼 인식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상형 문자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한자를요, 급수시험 막 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맥성에서 어휘 감각을 읽어야 돼요. 아까 거중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경우는 못 써도 돼요. 들것자 못 써도 되는데, 들거, 무거울증, 기계기. 그런 문맥 속에서 어휘 감각을 익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는 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6학년에서 일본에서 조사했어요. 6학년이랑 초등학교 1학년은 한자를 똑같이 100자를 줬어요. 누가 더 잘 외웠게요? 학년 6학년이요? 아니요. 1학년이 더 잘해요. 왜냐면 우뇌가 아직 발달되어 있을 때고 낯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빠르게 해주셔야 되고, 이 가능한 시기를 빠르게 하는 게 적어도 저는 한자는 4,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부수를 알아야 아이들이 한자를 까먹지 않아요. 했는데 다 까먹어. 부수까지 하면은 까먹지 않아요. 왜냐면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빠르게 해야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요. 한자요, 저는 한글 떠듬떠듬할 때 해주셔도 좋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과감히요. 한글에도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요. 좀 시기를 좀 빠르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한자요. 싫어하는 한 명도 없어요. 마법의 천자문 왜 그렇게 성경 다음에 잘 팔렸대거든요. 왜 그렇게 날렸을까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그게 좋은 책이요? 아니에요. 좋은 책 아닌데도요, 아이들은 한자를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학년이 지나면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를 빠르게 시켜주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 좋아했다가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한자 급수시험이에요. 6급 아무리 외워봤자요, 거중기라는 단어를 응용하고 어휘 문맥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면 한자 공부를 안 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급수시험 무리하게 그냥 칭찬의 의미로 해주시면 좋지만, 우리 한자 좀 해요. 6급 땄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한자를 응용하고 어휘 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한자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암기 과목이 너무 많거든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게 바로 한자입니다. 자, 빨리 시켜주실 거죠? 네, 그럼 오늘 고민 해결되셨다고 생각하고요. 별표